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번화가의 뒷골목을 감쌌다. 화려한 넌사인 불빛 아래 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한준수의 마음속에는 늘 싸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묵묵히 레스토랑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대기업의 건축가였다. 그의 삶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사장을 전전했다. 그의 마음은 황량했고 사랑하는 아내 김지혜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슬픔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5년 전 그날 지혜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준수는 믿을 수 없었다. 지혜는 베테랑 운전자였다. 그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혔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삽을 잡았다. 낡은 원룸은 먼지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지혜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지혜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지혜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그의 품에 안겼던 슬프고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지혜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뒤틀렸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에게는 하나뿐인 희망이 있었다. 바로 그의 어린 딸, 하나였다. 하나는 지혜를 쏙 빼닮은 예쁜 아이였지만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하나의 치료비는 준수에게 막대한 부담이었다. 그는 하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현실은 늘 그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날 오후 준수는 하나를 데리고 레스토랑 앞을 지나고 있었다. 쌀쌀한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지만 하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레스토랑 안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다. 하나의 작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준수는 하나의 배에서 나는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하나에게 따뜻한 음식을 사주고 싶었지만 그의 지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빠, 나 배고파. 하나의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다. 준수는 하나를 품에 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하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나왔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레스토랑의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준수와 하나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 비웃듯이 웃었다. 이봐, 이 거지 같은 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서 구걸을 해. 어서 꺼져.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준수는 지배인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지배인은 준수의 뺨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다. 이 늙은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오늘 여기서 내 놈이 가진 거 다 내놔야 정신 차릴 거야. 지배인이 소리쳤다. 하나가 아빠의 품에 안겨 떨었다. 준수는 하나를 보호하려 몸을 숙였다. 그때 레스토랑 안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차림새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김서연. 국내 굴지의 IT 기업 하블랙 스타 한시 회장이자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사업가였다. 그녀는 최근 언론에서 빙산의 여왕이라고 불리며 주목받고 있었다. 김서연은 지배인과 준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지배인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소란이지? 지배인은 김서연 회장의 등장에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이 거지 같은 놈이 여기서 구걸을 해서. 김서연 회장은 지배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지금 이 남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그리고 이 남자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김서연 회장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김서연 회장은 준수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준수의 손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다. 흉터는 어릴 적 준수가 넘어져 다친 상처였다. 이준호 씨, 맞습니까? 김서연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준수는 김서연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서연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와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좀 들려주겠습니까? 김서연 회장은 준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준수는 김서연 회장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하나를 품에 안고 김서연 회장의 손을 잡았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지배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모욕했는지 깨달은 듯했다. 김서연 회장은 준수와 하나를 데리고 레스토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준수에게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하나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눈을 반짝였다. 준수는 김서연 회장의 따뜻한 배려에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서연 회장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김서연 회장은 왜 자신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서 읽었던 알 수 없는 의미는 무엇일까?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번화가의 뒷골목을 감쌌다. 화려한 넌 쌓인 불빛 아래 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한준수의 마음속에는 늘 싸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에메랄드 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이 번쩍이는 최고급 동물병원의 원장이었다. 수의사로서 그녀의 실력은 최고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돈과 명예를 좇는 데만 바빴다. 그녀에게 동물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어릴 적 그녀는 자신이 아끼던 강아지를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잃었다. 그날의 상처는 그녀를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고독한 잠자리에 들었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사기를 잡았다. 고급 오피스텔은 깔끔했지만 그녀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는 듯 항상 더 많은 돈과 명예를 갈구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는 평소처럼 분주했다. 비싼 품종견을 안고 온 부유한 보호자들이 접수대 앞에서 줄을 서 있었다. 서진은 최신 의료 장비를 이용해 푸드를 진찰하고 있었다. 그때 낡고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가 로비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이 역력했고 낡은 가방을 든 그의 손에는 피를 흘리는 거대한 점원 shepherd가 안겨 있었다. shepherd의 털은 엉망으로 엉켜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녀석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그는 이 지역에서 막노동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남자였다. 선생님, 제발 제게 좀 살려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서진은 민준의 차림새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민준의 곁으로 다가갔다. shepherd의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녀석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서진은 shepherd의 상처를 힐끗 쳐다봤다. 상태가 심각하군요.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많이 들 겁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생님,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겠습니다. 제발, 제게 좀 살려주세요. 에이스는 제 전부입니다. 서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저희 병원은 돈이 없으면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준은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에이스는 저를 살려준 은인입니다. 서진은 민준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돈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가난을 비웃었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은 자선병원이 아닙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서진의 냉정한 말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에이스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병원 문을 나섰다. 에이스는 민준의 품에 안겨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서진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녀석은 마치 서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은 서진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응시했다. 흉터는 어릴 적 서진이 넘어져 다친 상처였다. 에이스는 마치 그 흉터의 의미를 아는 듯 그곳을 핥으려 했다. 서진은 에이스의 행동에 의아했다. 에이스가 왜 자신의 손목 흉터에 집착하는 걸까 그때. 에이스가 민준의 품에 안겨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에이스의 목덜미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목걸이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이 보였다. 뱀이또아리를 튼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서진은 그 문양을 한눈에 알아봤다. 5년 전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버지의 경찰견 블랙의 몸에서도 발견되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그리고 그 문양은 아버지의 유품에서도 발견되었던 알 수 없는 금속 조각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었다. 이럴 수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에이스가 민준의 품에 안겨 병원 문을 나서던 찰나였다. 에이스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고개를 들어 서진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광기 대신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녀석은 마치 서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그리고 녀석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진은 에이스의 눈물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개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아픔, 그리고 진실을 알리려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에이스의 눈물은 서진의 차가웠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직감했다. 에이스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자신의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자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품고 있는 존재였다. 서진은 민준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민준과 에이스는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진 후였다. 서진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에이스의 눈물에서 보았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녀가 잃었던 인간성을 되찾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번화가의 뒷골목을 감쌌다. 화려한 넌사인 불빛 아래 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한준수의 마음속에는 늘 싸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에메랄드 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이 번쩍이는 최고급 동물병원의 원장이었다. 수의사로서 그녀의 실력은 최고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돈과 명예를 좇는 데만 바빴다. 그녀에게 동물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어릴 적 그녀는 자신이 아끼던 강아지를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잃었다. 그날의 상처는 그녀를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고독한 잠자리에 들었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사기를 잡았다. 고급 오피스텔은 깔끔했지만 그녀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는 듯 항상 더 많은 돈과 명예를 갈구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는 평소처럼 분주했다. 비싼 품종견을 안고 온 부유한 보호자들이 접수대 앞에서 줄을 서 있었다. 서진은 최신 의료 장비를 이용해 푸드를 진찰하고 있었다. 그때 낡고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가 로비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이 역력했고 낡은 가방을 든 그의 손에는 피를 흘리는 거대한 점원 셰퍼드가 안겨 있었다. 셰퍼드의 털은 엉망으로 엉켜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녀석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그는 이 지역에서 막노동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남자였다. 선생님, 제발 제게 좀 살려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서진은 민준의 차림새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민준의 곁으로 다가갔다. 셰퍼드의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녀석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서진은 셰퍼드의 상처를 힐끗 쳐다봤다. 상태가 심각하군요.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많이 들 겁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생님,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겠습니다. 제발 제게 좀 살려주세요. 에이스는 제 전부입니다. 서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저희 병원은 돈이 없으면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준은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에이스는 저를 살려준 은인입니다. 서진은 민준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돈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가난을 비웃었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은 자선병원이 아닙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서진의 냉정한 말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에이스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병원 문을 나섰다. 에이스는 민준의 품에 안겨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서진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녀석은 마치 서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은 서진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응시했다. 흉터는 어릴 적 서진이 넘어져 다친 상처였다. 에이스는 마치 그 흉터의 의미를 아는 듯 그곳을 핥으려 했다. 서진은 에이스의 행동에 의아했다. 에이스가 왜 자신의 손목 흉터에 집착하는 걸까 그때. 에이스가 민준의 품에 안겨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에이스의 목덜미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목걸이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이 보였다. 뱀이 똬리를 튼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서진은 그 문양을 한눈에 알아봤다. 5년 전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버지의 경찰견 블랙제 몸에서도 발견되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그리고 그 문양은 아버지의 유품에서도 발견되었던 알 수 없는 금속 조각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었다. 이럴 수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에이스가 민준의 품에 안겨 병원 문을 나서던 찰나였다. 에이스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고개를 들어 서진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광기 대신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녀석은 마치 서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그리고 녀석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진은 에이스의 눈물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개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아픔, 그리고 진실을 알리려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에이스의 눈물은 서진의 차가웠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직감했다. 에이스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자신의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자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품고 있는 존재였다. 서진은 민준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민준과 에이스는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진 후였다. 서진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에이스의 눈물에서 보았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녀가 잃었던 인간성을 되찾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에메랄드 동물병원의 차가운 진료실에서 한서진은 에이스의 눈물을 떠올리며 지난밤의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렸다. 에이스의 눈물은 단순한 개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아픔, 그리고 진실을 알리려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에이스의 목덜미에 새겨진 뱀 문신과 낡은 목걸이에 숨겨진 금속 조각.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서진은 곧장 김민준이 사라진 골목길로 향했다. 김민준은 그 지역에서 막노동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남자였다. 녀석은 에이스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려 했다. 서진은 김민준을 찾아내고 에이스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진은 김민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주 가던 막노동 현장을 찾아갔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서진은 김민준이 낡은 여관에 머물고 있음을 알아냈다. 여관은 허름했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서진은 여관 주인에게 김민준의 방을 물었다. 여관 주인은 김민준이 돈이 없어 방세를 밀렸고
에이스와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진은 절망했다. 김민준이 에이스를 데리고 어디로 간 것일까? 에이스의 상처는 심각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때 여관 주인은 서진에게 낡은 종이 조각을 건넸다. 민준이가 떠나기 전에 이걸 남겨두고 갔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종이 조각에는 희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낡은 공장 건물의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에이스의 흔적.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공장 건물. 그녀의 아버지가 5년 전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곳이었다. 아버지는 그 공장 지하에 있는 비밀 연구실에서 블랙 프로젝트라는 비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연구는 동물들의 행동 양식을 연구하고 특수한 훈련을 통해 K9 경찰견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 연구를 통해 얻은 기술로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려 했다. 하지만 5년 전 그 연구실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고 아버지는 그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서진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을 터였다. 서진은 그림이 그려진 종이 조각을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자 에이스가 지키려 했던 비밀의 장소였다. 서진은 곧장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듯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낡은 건물들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숲속에 잠겨 있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낡은 기계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진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공장 안을 살폈다. 그녀는 에이스가 남긴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때 공장 한 구석에서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에이스였다. 서진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철창이 놓여 있었고 철창 안에는 김민준이 에이스를 품에 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에이스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었고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아이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민준은 서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선생님, 제가 에이스를 살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서진은 김민준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에이스의 눈을 바라봤다. 에이스의 눈빛은 희미해져 갔지만 그 속에는 서진을 향한 알 수 없는 간절함과 함께 희미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에이스는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번뜩였다. 서진은 에이스의 목덜미를 자세히 살폈다. 뱀 문신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지도를 암시하는 듯한 복잡한 선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진은 뱀 문신을 따라가며 공장 벽면을 살폈다. 벽면에는 낡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들은 아버지의 연구 일지에 그려져 있던 그림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때 공장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이진우가 남긴 쓰레기가. 서진은 화들짝 돌아섰다. 공장 안쪽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5년 전 자신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그림자 같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차갑고 잔혹했다. 그의 이름은 이강우. 5년 전 아버지의 연구소 화재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간부였다. 그는 겉으로는 정의로운 경찰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이강우, 내 놈이 아버지를. 서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이강우는 비웃듯이 웃었다. 그까짓 늙은이 하나 사라진 게 뭐가 대수라고. 이 모든 것은 검은 심장 프로젝트 루어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 뱀의 눈물의 비밀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서진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섬뜩한 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김민주는 서진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 선생님을 건드리지 마. 이강우는 김민준을 비웃듯이 발로 걷어찼다. 김민주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이강구는 서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이강우의 힘은 예상외로 강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로 뱀 문신을 통해 특수한 능력을 얻은 듯했다. 이강우는 서진에게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서진은 고전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의 공격은 강력했다. 서진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 에이스의 고통, 그리고 김민준의 헌신이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에이스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에이스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고개를 들었다. 녀석은 이강우를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에이스는 이강우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이강우는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에이스는 서진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나를 믿어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에이스는 서진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핥았다. 흉터에서 희미한 온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연구소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강우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서진을 짓눌렀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 에이스의 고통, 그리고 김민준의 헌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에이스는 서진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이강우를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서진은 에이스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이강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이강우는 서진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서진은 에이스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이강우는 서진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서진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서진은 에이스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강우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박지민, 서진의 어린 시절 악몽 속에 등장했던 5년 전 실종된 바로 그 아이였다. 그녀는 박수연 형사의 딸이었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검은 심장 프로젝트 2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이강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서진은 충격에 빠졌다. 지민이가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이강우는 지민이를 이용해 검은 심장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에이스는 지민이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이강우는 유리관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유리관 안에 액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잠들어 있던 지민이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지민이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저 아이를 깨우면 안 됩니다. 서진이 절규했다. 저 아이는 아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서진은 이강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강우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에너지가 서진을 덮쳤다. 서진은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이강우는 서진을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놈의 아버지처럼 여기서 죽어라. 이강우는 서진의 목을 움켜쥐었다. 서진은 숨이 막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와 에이스, 그리고 지민이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에이스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에이스가 이강우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이강우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이강우는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에이스는 지민이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에이스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에이스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크왕!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지민이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민이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에이스는 지민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지민이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이강우는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검은 심장, 나의 꿈이. 그 순간 김영철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영철 경위는 서진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이강우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이강우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검은 심장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그는 지민이를 납치하여 그녀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에이스를 이용하여 그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음을 털어놓았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서진은 지민이를 끌어안았다. 지민이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서진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지민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지민이의 부모는 서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에이스의 희생과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에이스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아버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에이스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에이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서진은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을 소탕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에이스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아버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김영철 경위는 서진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고 구출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는 서진의 활약에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강우와 그의 배후 세력인 아난타 조직의 핵심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잔혹한 열검은 심장 프로젝트 완호와 뱀의 눈물을 이용한 세계 지배 야욕은 만천에 드러났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서진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서진은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에이스의 펜던트가 부여한 새로운 능력, 즉 위험을 감지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영철 경위는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서진은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검은 심장 프로젝트라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서진과 김영철 경위는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서진은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에이스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서진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에이스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서진은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검은 심장 프로젝트 담들을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서진과 김영철 경위는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서진과 김영철 경위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서진은 에이스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서진은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서진을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서진은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사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민서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가디언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에이스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사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김형철 경위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사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검은 심장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서진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서진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서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에이스의 희생과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에메랄드 동물병원을 떠나 에이스와 김민준 그리고 실종된 아이들을 기리는 에이스 재단을 설립했다. 에이스 재단은 동물 학대 방지 및 유기 동물 구조 그리고 아난타 조직과 같은 그림자 세력으로부터 희생된 이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의 곁에는 구출된 아이들과 그녀의 심장 속에는 아버지와 에이스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에이스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에이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아난타 조직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고 검은 심장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오랜 혼란과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연일 정의의 승리를 보도했고 한서진은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에이스와 아버지 그리고 구출된 아이들의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진은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좇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에이스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아버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에이스의 힘은 그녀에게 민첩한 움직임,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무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영철 경위와 이소연 변호사는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서진은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검은 심장 프로젝트라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서진과 김영철 경위는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서진은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에이스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서진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에이스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서진은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검은 심장 프로젝트체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서진과 김영철 경위는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서진과 김영철 경위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서진은 에이스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서진은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사는 총을 빼들어 서진을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서진은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사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민서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가디언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에이스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사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김영철 경위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사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검은 심장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서진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서진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서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에이스의 희생과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에메랄드 동물병원을 떠나 에이스와 김민준 그리고 실종된 아이들을 기리는 에이스 재단을 설립했다. 에이스 재단은 동물 학대 방지 및 유기 동물 구조 그리고 아난타 조직과 같은 그림자 세력으로부터 희생된 이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의 곁에는 구출된 아이들과 그녀의 심장 속에는 아버지와 에이스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에이스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에이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